우와. 오. 안녕하세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 본사, 지금 중국에 와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리뷰를 위해서 이쪽 회의실을 대여를 해줬어요.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이 M40 로봇 청소기 이걸 써볼 수 있으니까 온 거고요. 지금 현재 이 게일 중 M30S가 물걸레 온수 세척, 열풍 건조, 옆으로 튀어나오는 로봇팔, 그리고 내부 물통까지, 거기에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구석까지 쓸어 담는다는 먼지 로봇팔을 장착한 M40. 과연 이번에도 겔주 교체를 이뤄낼 수가 있을지. 이쪽을 빼보면 이쪽 먼저 빼야 되는구나. 아마도 이 부분이 로봇 청소기 본체인 것 같은데, 이쪽에 보면 테이프로. 오, 뚜껑이 이렇게 씌워져 있네. 자세한 모양은 스테이션도 같이 꺼내서 보기로 하고, 스테이션을 좀 쉽게 빼려면 이쪽에 홈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빼기 좀 쉬워요. 물걸레 요거 같이 들어가 있고, 설명서랑 중국용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PC용 파워 케이블 하나 따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개봉하고 나면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방금 나온 박스가 있는데, 박스는 웬만하면 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앨리스 보험 3,000원짜리 하나 들어놓으면 3년까지 해외 직구 제품도 사설 소리 받았을 때 금액이 나오거든요. AS 보내려면은 이거 박스 없으면 엄청 곤란해지니까 웬만하면 꼭 보관하고요. 먼저 로봇 청소기 본체 모양부터 밑면 이렇게, 그리고 옆면도 천천히 돌려가면서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로봇 청소기 본체에 내부 물통이 있는 로봇 청소기는 이쪽 뒤쪽에 이렇게 물 주입구가 있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걸레를 세척하러 이렇게 스테이션으로 들어갈 때 이쪽에 있는 물 주입구에서 이쪽에 있는 물 주입구 쪽으로 물이 공급되거든요. 걸레 부분이 돌아가면서 걸레질을 할 때 꾸준히 물을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걸레가 스테이션에 돌아가기 직전까지 촉촉하게 걸레질을 할 수가 있어요. 열면 먼지통이 나오는데, 먼지통 모양을 보면 먼지통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이렇게 열어서 필터는 이렇게 빼게 돼 있네요. 필터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먼지 필터를 끼울 때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 잡고 그대로 끼우고 닫고, 그래서 구조가 이쪽으로 먼지가 흡입돼 가지고 필터에서 걸러져 가지고 공기만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배출이 된다. 그리고 이쪽에는 하얀색 고무로 된 막이 있고, 그리고 스테이션 먼지 필터로 이동하는 이렇게 된 커버. 스테이션으로 먼지가 이동할 때는 이쪽에 있는 여기 구멍, 이쪽 뚜껑 쪽으로 먼지가 나와서 이쪽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고무 부분, 이 부분이 스테이션에 들어갔을 때 활짝 열리면서 이쪽으로 먼지 배출이 돼서 스테이션 먼지 봉투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무다 보니까 한 2달, 3달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이 정도 열려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불량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고무의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먼지가 나오는 먼지 필터 쪽에 이 부분 구조가 어차피 닫혀있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큰 상관이 없을 거고. 그리고 드디어 뒷면을 보면, 일단 설명을 위해서 걸레를 잠깐 분리를 해놓고, 잠깐만, 이 부분, 이 가장자리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요. 걸레 부분에 로봇팔이 나와서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바깥쪽까지 청소를 해주는 건데, 걸레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이렇게 벽면 이외에 혹시나 뭐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부딪히면 어느 정도 충격 완화를 시킬 수 있게 가장자리는 고무로 돼 있다. 근데 지금 촬영 중인데 이 빗소리가 지금 이쪽에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이게 마이크에 들어가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다시 로봇 청소기로 돌아와서, 이쪽에 보면은 사이드 브러쉬, 제가 지금 중국에 온 이유, 사이드 브러쉬 로봇팔 부분이 있어요. 사이드 브러쉬도 로봇팔로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바깥까지 먼지를 수집해 준다고 하는데, 요거를 빼고 싶은데, 요게 나사로 돼 있구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사로 돼 있는 걸 좋아합니다. 손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편하긴 한데 가끔씩 청소하다가 그냥 사이드 브러쉬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빼낸 사이드 브러쉬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아, 나사가 안 빠지게 돼 있다. 끝까지 빼지 않아도 사이드 브러쉬를 빼내고 나니까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그리고 메인 브러쉬 커버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리고 메인 브러쉬는 한쪽을 이렇게 들고 빼주면 됩니다. 메인 브러쉬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메인 브러쉬가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쪽은 이렇게 촘촘한 무늬로 안쪽에 칼날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감기면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그리고 메인 브러쉬를 다시 끼울 때는 이렇게 고정된 부분이랑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된 부분을 먼저 끼워주고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브러쉬 커버는 이쪽에 홈 4개, 이거를 먼저 끼우고, 그리고 걸레 부분 다시 장착할 때도 육각, 홈에 맞춰가지고, 여기도 육각이니까 살짝 내려놓으면 이렇게 장착이 되고, 그러면 본체는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스테이션 쪽을 봐볼까요? 대략적인 스테이션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로봇 청소기가 결합되는 부분의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발판 부분을 결합할 때는 여기 맞춰서 여기 그냥 위에서 눌러주면, 혹시나 발판 부분을 분리할 때는 이 끝부분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주면 쉽게 분리되고, 다시 끼울 때는 걸레판은 이렇게 분리해서 걸레판 모양은 이런 모양 생겼고, 걸레판을 분리하고 나면 스테이션 안쪽은 이런 모양이 되고, 이 기울어진 곳에 여기 있는 구멍이 오수가 흡입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전체적인 기울기가 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물이 자동적으로 안쪽으로 흘러가는 구조라, 이 걸레판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걸레가 빙글빙글 회전을 하니까 더러운 물이 이렇게 고인 것들은 이 안쪽으로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은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오수 흡입구 들어가는 부분이 1차적으로 큰 건더기는 여기 방어해주고, 그리고 2차적으로 안쪽이 한 번 더 방어해주고, 그래서 이 걸러진 거 나머지 물들만 이 안쪽으로 오수가 흡입되는 이런 구조. 그리고 스테이션 먼지 봉투 부분은 이 안쪽에 이렇게 손으로 넣게 있는데, 이거 잡고 이렇게 커버가 분리가 되고, 먼지 봉투를 분리할 때는 이쪽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먼지 봉투를 아예 버릴 때는 이렇게 막 부숴버리면 먼지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이 상태로 그냥 버리면 되고, 그리고 댓글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먼지 봉투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는데, 일단 저같이 머리카락 먼지만 있는 기준 대략 2달 정도에 저는 한 번 교체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과자 가루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생물이 먹을 만한 영양가가 있는 그런 가루들이 많이 흡입이 됐다면 한 달 이내에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인터넷에 가루 응애 띄우고 로봇 청소기라고 검색하면 이쪽 안에 영양가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흡입됐을 때 가루 응애벌레들이 안쪽에서 먹방이란 번식 피버 타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먼지만 그랬을 때는 대략 2달 정도 영양가 있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달 이내 교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을 잘 보면 이 부분이 먼지 봉투가 장착이 됐는지 확인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먼지 봉투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 그 세 부분이 눌려지니까 먼지 봉투가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먼지 봉투가 좀 살짝 껴져 있으면은 새가 안 눌리기 때문에 먼지 봉투가 장착이 안 됐다고 인식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꽉 끼워주면은 인식됐다고 나올 거예요. 커버를 닫을 때는 이 위쪽에 여기 홈, 여길 먼저 위쪽을 끼워주고 아래쪽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건 물통 부분, 오른쪽에 있는 건 청수통,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오수통. 물통을 제거한 안쪽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청수통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뚜껑을 열 때는 여기를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열립니다. 오수통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오수통도 오픈할 때는 이렇게 제끼면 열리고, 안쪽은 이런 모양.
그럼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 회의실 바닥이 다 카펫이네. 회의실 바닥은 카펫. 그러면 밖에는? 오, 좋아. 카펫 아니다. 잠깐만, 근데 콘센트 오, 있다. 좋아. 복도에서 테스트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안 했잖아. 그러면 복도에서 테스트를 해도 된다는 거? 근데 너무 큰데? 어떻게든 되겠지. 스테이션 뒷면에 이쪽에 전원 구멍이 있으니까 끼워주면 전원이 연결됐으면 여기에 흰색 LED가 나오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 전원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미홈 검색해서 미홈을 설치를 해요. 설치가 됐으면 열기. 동의. 지역은 중국으로 중국 선택해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하고 위치 정보 앱 사용 중이면 허용 누르고 알림 허용. 국가가 중국으로 설정됐는지 확인하려면 프로필에 들어가서 추가 설정 좀 내리면 언어 및 지역은 중국으로 언어는 기본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뒤로 나와서 여기까지 했으면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플러스 누르고 기기 추가 허용. 블루투스가 안 켜져 있으면 켜기 허용. 자동으로 M40 모델이 이렇게 잡히고요. M40 터치 와이파이 연결해주고, 반드시 2.4기가 신호를 연결해야 되고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다음 연결. 네,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완료.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다음 누르고, 이름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다 지우고 M40만 남기고 다음 누르고, 저는 혼자니까 어차피 메시지 표시 안 함. 건너뛰기. 오케이. 메인 화면은 다 한글로 나오고, 먼저 펌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거니까 오른쪽 위에 점 3개 누르고 좀 내려서 펌웨어 업데이트 들어가 보면 펌웨어는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이라고 하네요. 로봇 청소기가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충전을 시작하려면 M40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스테이션으로 복귀 이걸 한번 눌러야 되고, 또는 로봇 청소기 본체에 있는 이 집으로 된 모양 이걸 한번 딸깍 누르면 오. 그리고 중국어에서 영어로 되는지도 살펴봤는데 오른쪽에 점 3개 누르면 보통 기존 모델까지는 요 기능 더보기에 들어가면 언어 변경이 있었는데 언어 변경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한글 패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어로 써야 된다는데, 그러면 중국어가 듣기 싫다면 요 볼륨 조절 쪽에 들어가서 음량 표시 그냥 아예 빵으로 넣으면 어차피 그냥 음성이 안 들릴 거니까. 전 작년에 로봇 청소기 처음 살 때 음성 한글 안 되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한 2주일? 그 정도 그냥 한글 잘 나오네 신기하다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한글이 나오는지 영어가 나오는지 아예 신경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이 8시가 넘어가지고 이 건물에 불이 다 꺼졌네. 아무튼 사용은 해봐야 되니까 청수통을 들고 물을 아무튼 화장실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 여기는 현재 삼각대를 들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화면이 조금 떨리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넣고, 센서 손이 있다. 아무튼 끊기지 마. 뜨거운 물 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찬물을 넣어야 돼요. 오케이, 됐다. 물통 이쪽에 보면은 맥스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까지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 세제 있으면은 알아서 희석해서 넣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100대 1 희석이라면 이게 4리터짜리니까 40ml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뚜껑 닫고, 이 큰 건물에 나 혼자라니. 다시 로봇 청소기에 넣고 닫고.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 매핑을 어떻게 하지? 일단
해볼까? 이쪽에 청소 시작 이걸 누르면 음성 꺼놨으니까 물 공급. 로봇팔 어떻게 쓰는지 보자. 오, 구석까지. 방 나누기 테스트 하고 싶은데 여기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잠깐만. 여기 회의실, 여기 하나 방, 그리고 여기 하나 방, 그리고 이쪽을 의자로 바리케이트 딱 쌓으면 일단 로봇 청소기를 회의실 이쪽에 옮기면 아무튼 로봇 청소기가 안 넘어가게 바리케이트를 세우면 되는 거잖아. 아무튼 못 넘어가면 벽이라고. 자, 됐다. 좋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첫 번째 방, 그리고 여기가 거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 못 넘어가는 바리케이트. 뭐 로봇 청소기 주제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로봇 청소기. 됐다. 그럼 일단 지도를 다시 그릴 거니까 점 3개 누르고 지도 목록에 들어가서 현재 지도 쓰레기통으로 삭제. 그리고 지도 생성을 누르면 빠른 지도 생성. 오케이. 맵을 보면은 아마 지금 위쪽에 약간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튀어나왔냐면 오케이.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스캔을 한 건데 이 스캔하는 이 바닥 부분이 이 높이가 라이다 센서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이 라이다 센서가 스캔하면서 유리벽을 통과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거 이렇게 맵이 됐는데 뭐 어차피 청소하는데 지장은 없고 어차피 맵 생성을 한 이유가 지도 나누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맵 그리기 끝났으면 여기 1번 방 그리고 여기 2번 방 그리고 여기를 복도로 지정하고 싶으니까 맵을 나누려면 이쪽에 점 3개 누르고 좀 느려서 구역 편집 들어가서 방을 나눌 거니까 분리 지도 쪽을 한번 터치 짝대기를 잘 돌려서 이동시키고 너무 길면 좀 줄이고 직선 만들어서 저기 이렇게 그리고 체크 이렇게 분리가 됐고 그리고 이쪽 나눠서 거실 방 또 나눌 거니까 분리 누르고 아무데나 한번 체크 그리고 이 짝대기를 이 빨간색 점을 누르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 잘 만들어서 체크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의자로 막아놓은 부분이니까 여기도 분리할 거니까 분리 누르고 한번 누른 다음에 그거를 잘 돌려서 이쪽에 빨간색을 갖다가 오케이 체크 이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 둘, 세 개로 분리가 됐어요. 의자 넘어서도 인식이 돼서 이렇게 방으로 나오는데 지금 환경상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 이름 바꾸려면 방을 한번 터치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누르고 원하는 거를 누르거나 여기 없으면은 상저정이 들어가서 이름을 뭐 회의실 확인 그러면 위쪽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회의실 누르고 이쪽에 체크 그러면 여기가 회의실로 바뀌었고 뭐 방 3번을 바꾸고 싶으면 방 3번 누르고 이름 바꾸기 침대방 이걸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여기는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거실로 해 놓을게요. 체크 오케이. 이게 로봇 청소기가 제가 사는 집에서 했으면 이게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맵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환경상 이렇게 조금 이런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살펴보면 이쪽에 네모칸에 플러스 써 있는 거 이걸 한번 누르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청소 시작 누르면 이 네모칸 영역만 청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모칸 다시 누르면 취소 그리고 밑에 네모칸 3개 모여있는 거 이거 한번 누르면 내가 원하는 방만 이렇게
원하는 방만 체크한 상태에서 청소 지장 누르면 이 두 가지 방만 청소를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 그리고 스테이션을 한번 눌러보면 누르는 순간 밑에 써져 있는 글자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되고 청소 지장 누르면 당연히 청소를 시작하는 거고 위로 올리면 모드가 4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진공청소랑 걸레질 둘 다 하는 거 이 모드로 사용할 거고요. 혹시나 진공청소랑 물걸레질을 동시에 하면은 물기가 진공청소하는 곳에 흡입되는 거 그게 껄끄러우신 분들은 걸레질 전 진공청소 이걸 하게 되면 맵 전체를 진공청소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하게 돼요. 흡입력은 4가지 모드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 모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굳이 세게 해봤자 배터리에 좋진 않고요. 그리고 물걸레질을 할 때 물걸레를 얼만큼 적셔가지고 촉촉하게 만들 거냐는데 보통은 일반 모드. 저같이 혼자 사는 경우는 뭐 스몰로 해도 큰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올리면 예약 청소는 이쪽에 플러스 누르면 작동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17시 30분 이렇게 하고 청소 범위는 모든 맵 또는 선택한 방만 설정 가능하고 모드는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모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따로 지정할 수가 있고 반복은 사용자 정의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체크하면 확인 누르면 이 상태에서 체크를 누르게 되면 아예 지우고 싶으면 꾹 누르고 삭제 이렇게 하면 예약한 거 지워지고 스마트 배경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샤오미 로봇 청소기를 쓰면서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오른쪽 위에 점 3개 눌러보면 끊긴 지점에서 계속 청소하기 청소하다가 배터리 모자르면 다시 충전하러 돌아왔다가 충전이 끝나면 이어서 하는 거 보통은 그냥 켜두면 되고요. 모서리 및 가장자리 집중 물걸레 팔, 사이드 브러쉬 팔 당연히 M40을 샀으면 둘 다 켜놓는 게 정상이고요. 얼마나 자주 할 건지는 당연히 높은 횟수로 두는 게 낫겠지요. 그리고 뒤로 나가서 청소 전략 밀착하면 청소는 좀 더 깔끔하게 되겠지만 충돌을 할 거고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기능 더보기 들어가면 아동 보호용 잠금 장치 보통은 로봇 청소기 이 전원 버튼을 한번 딸깍 누르면 청소가 시작이 되는 건데 혹시나 아이들이 이걸 장난쳐가지고 청소가 시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켜두면 로봇 청소기 본체에 있는 버튼 동작을 안 하고 앱으로만 청소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격 조정은 뭐 RC카처럼 움직이는 건데 뭐 이건 굳이 쓸 필요가 없고 로봇 청소기 찾기는 로봇 청소기의 시간대는 지금 동기화 누르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랑 알아서 시간이 동기화가 되는 거고 볼륨 조절은 뭐 어차피 아까 전에 중국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꺼놨으니까 그냥 뭐 끈 상태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먼지 수집 설정 들어가면 먼지 수집 빈도 보통은 그냥 1회로 사용하면 돼요. 뒤로 나와서 물걸레 패드 청소 설정 들어가면 위쪽을 누르면 방 하나 청소하고 스테이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걸레를 세척한 다음에 다시 청소 시작 범위별을 누르면은 최대 25제곱미터까지 한 번에 청소한 다음에 이후에 스테이션으로 돌아와서 물걸레를 세척한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범위별을 눌렀을 때 25제곱미터까지 선택이 되는 이유가 움직이는 본체 내부 물통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내부 물통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는 대략 1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 이 정도까지밖에 설정이 안 되거든요. 내부 물통이 있는 로봇 청소기의 장점 20제곱미터를 선택할 수가 있다. 끝까지 걸레가 촉촉한 상태에서 청소를 하게 될 거예요. 물걸레 패드 청소 기본 설정 누르면 보통은 매일 물걸레 패드를 청소하겠죠. 그리고 온수 세척 보통은 그냥 핫으로 그냥 이렇게 두면 되고 뒤로 나와서 물걸레 건조 세팅 들어가 보면 자동 건조는 당연히 켜 있어야 되고 건조 시간 최대 4시간까지 설정 가능한데 보통은 2시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뒤로 나와서 세제 설정 세제 자동 투입은 직배수 키트를 끼웠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저같이 직배수가 안 되는 환경은 뭐 어차피 필요가 없고 스테이션 자동 세척 들어가 보면 스테이션 자동 세척 기능을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로봇 청소기가 빠져나오고 이쪽에 물이 공급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자동으로 멈추는데 멈추고 나서 3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오수통으로 흡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걸레판을 빼가지고 이거는 세척하고 밑에 또 세척해주고 말은 자동 세척이지만 수동 세척이다. 그리고 뒤로 나와서 좀 올려보면 END 시간, 작동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간 이걸 설정해 놓으면 음성 알림도 작게 나오고 청소기 표시등도 꺼져요. 방해 금지 모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최대한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시간을 설정해 두면 되고 소모품 관리에 들어가면 교체 주기를 알 수가 있는데 이쪽에 남아있는 퍼센트들이 무슨 센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퍼센트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청소 시간에 비례해서 퍼센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인 브러쉬를 내가 교체를 했다 가정을 하면 재설정 확인 누르면 그냥 다시 100%로 조정이 됩니다. 뒤로 나와서 지도 목록 쪽에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생성한 지도 여기 볼 수가 있고 뒤로 나와서 구역 편집 들어가면 혹시나 이 두 개의 방을 합치고 싶다 그렇다면 합병 누른 다음에 방 1 그리고 거실 선택하고 체크 이렇게 하면 방 두 개를 합칠 수 있고 분리랑 이름 바꾸기는 아까 전에 해봤으니까 뒤로 나와서
가상벽 및 제한구역. 혹시나 여기 있는 이 사이가 이쪽이 화장실이라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턱이 낮아서 로봇 청소기가 계속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렇다면 가상벽. 그리고 이 부분 눌러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막고 나서 체크. 확인. 로봇 청소기가 이 빨간 선 밖으로는 넘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방 한가운데라든지 이 가장자리에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 있다. 그렇다면 제한구역 및 청소 및 걸레질 누르고 이 네모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라든지 아니면 방 중간 부분 여기를 청소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확인. 여기 부분은 또 로봇 청소기가 피해가고요. 혹시나 지우고 싶다면 한번 터치한 다음에 X 표시 누르고 체크 누르면 확인. 지워지고 뒤로 나와서 카페 편집에 들어가 보면 카페 추가 누른 다음에 쭉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 체크 누르면 그리고 요 물방울 모양 요걸 한번 눌러보면 카펫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카펫을 만났을 때 세게 빨아들이는 거 이걸 켜두게 되면 카펫 자리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켜두게 되면 격자로 청소를 하게 돼요. 카펫 위에서 먼지 흡입을. 이거는 카펫을 피해가지고 청소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벌레는 들고 카펫 위를 지나갈 건지. 혹시나 자신이 카펫이 있다면 보통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 상태로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괜찮을 거고, 뒤로 나와서 에디트 파인튠 들어가 보면 혹시나 가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커피 테이블 이렇게 하면 뭐 커피 테이블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이 기능은 저 같은 경우는 안 쓸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면 기기 이름 내가 원하는 이름 설정 가능하고, 로봇 청소기 위치 관리 방 이름 설정 가능한 거고, 뭐 요게 점 3개 눌러서 나오는 설정의 전부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한 가지 조금 테스트해서 아쉬운 게 이쪽에 있는 사이드 브러쉬가 모서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서리 같은데 가루 같은 거를 잔뜩 놨을 때 사이드 브러쉬 로봇팔이 나왔을 때랑 안 나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커피 가루라든지 아니 녹차 가루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구할 방법이 없어요. 호텔 객실에 무슨 티백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가져오면 되나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하기로 하고 호텔로 복귀를 합니다. 호텔 객실 안에 커피가루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거 쓰면은 이 모서리 테스트 딱 할 수 있는데. 호텔로. 야, 무섭다. 살짝 겁나는데? 지금 카메라로 보면 이게 되게 밝게 보이는데 이 카메라가 보정을 해서 밝게 비춰주는 거라 지금 거의 안 보여요. 이것이 1층. 생각보다 제 길치라 지금 처음 호텔 찾아가는 건데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침에 분명히 단체로 올 때는 한 15분 정도 걸어서 왔으니까 찾아갈 수 있지. 내 다리 널 믿는다. 와, 근데 써있는 게 모두 다 중국어라 진짜 아무도 모르겠다. 밥 먹을 때도 대충 구글 번역기 켜가지고 메뉴판 번역해가지고 간신히 시키긴 시켰는데, 야, 여기가 중국 항저우의 밤거리구나. 보인다. 저기 있다. 호텔 이름 보인다. 맥도날드다. 사갈까? 근데 중국어로 주문 손짓 발짓 섞으면 아니야. 야, 다이어트 했다고 쳐. 다이어트. 제가 절대 중국어 울렁증 사람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이어트. 그치, 다이어트. 좋아, 왔다 호텔. 와,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제 얼굴이 인식되는데 얼굴 인식하니까 제가 있는 층을 자동으로 눌러주네요. 8906. 여기서 얼굴 인식만 하면 자동으로 열려. 좋다. 이곳이 얼굴 인식. 어제 호텔 왔을 때 여기 있는 거 봤는데 이쪽에 뭔가 차들이 들어있는 거? 제발. 가루도 가루. 좋아. 오케이. 호텔에서 가져온 아무튼 가루. 좋아. 테스트하기 딱이다. 이렇게 먼지 모아놓고 처음에는 먼지 로봇팔 기능을 꺼볼게요. 모서리 및 가장자리 집중 들어가서 먼지 로봇팔 끄고 방금 전에 모서리 부분만 청소를 시켜볼게요.
청소 시작. 자, 과연 저쪽 구석에 있는 먼지 로봇팔 기능을 끈 상태에서는 과연, 자, 무편집으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먼지 로봇팔 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구석에 먼지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먼지 로봇팔 기능을 켜고, 자, 이번에는 과연 저쪽에 있는 먼지, 구석 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나? 오, 먼지 로봇팔이 뻗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니까, 우와, 구석에 있던 먼지가 다 없어졌어요. 우와, 이걸 보러 내가 중국에 왔다. 오, 먼지 로봇팔이 뻗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니까, 우와, 구석에 있던 먼지가 다 없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소모품 호환되는지 요것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M30S용 정품 소모품 키트예요. 요거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정품 키트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호환용 소모품을 대부분 사용을 했거든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호환용 물걸레랑 높이가 약간 달라요. 그 두께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혹시나 자신의 환경이 카펫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호환용 물걸레는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물걸레 리프팅 기능을 사용해도 카펫에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펫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정품 물걸레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M30S용인데 요거 그대로 호환이 될지. 사이드 브러쉬인데 나사 구멍이 없는 거 보니까 M40 모델은 나사 구멍으로 들어가 있게 돼 있거든요. 일단 M30S용 사이드 브러쉬는 호환이 안 되고, 그러면은 물걸레 패드 6장이 들어있네요. 오케이, 그냥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네요. M40용은 젖어 있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모양이 아예 동일하거든요. 물걸레 패드는 M40이나 M30S나 동일한 걸 사용하고, 메인 브러쉬 그냥 일반적인 브러쉬인데요. 이것도 호환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오케이, 메인 브러쉬 문제없이 호환되고, 먼지 필터는 M40에 달려있는 먼지 필터 그대로 떼서 M30S용 정품 먼지 필터 그대로 끼우면, M30S용 먼지 필터를 끼워봤는데 이것도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 먼지 봉투도 2개 들어가 있는데 결합 방식이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호환이 되나? 원래 달려있는 먼지 봉투를 제거를 하고, M30S용 먼지 봉투 가까이에서 보면 끝까지 잘 들어갔고 장착은 잘 되는데 먼지 수집 문제없이 잘 호환이 됐다면 먼지 봉투가 잘 부풀어 올라 있을 거예요. 오케이, 빵빵하게 잘 부풀어 올라 있고 먼지 봉투 호환도 문제없고, 그리고 X40용 물걸레 트레이 요거 호환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가 로봇 청소기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 물걸레가 뱅글뱅글 돌면서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물걸레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돌려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거 이 부분이, 네,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돌려서 느리게 돌아가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와이퍼처럼 고무로 된 날이 있으니까 고무로 된 날이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오염물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라 요것도 호환이 되는지 살펴보면, 기본 트레이
빼서 X400용 트레이 장착. X400용 트레이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장착이 됐고요. 물걸레 패드 청소를 시켜보면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쪽까지는 볼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고무 브러쉬가 있다 보니까 약간 뽀득뽀득 소리가 나긴 해요. 자세히 들어보면 청소하고 나서 과연 어떤 상태가 됐는지 확인해 보면 네, 이 상태가 됐네요. 오케이. 지금 건조하는 중에 빼낸 거라 물기가 약간 있지만 아무튼 이 상태. 이 부분에 물기를 모아서 안쪽으로 모아준다. 아무튼 호환 문제없고, 이렇게 소모품 호환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쪽에 있는 건 다 호환이 되는데 사이드 브러쉬만 호환이 안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M40 로봇 청소기는 열풍 건조 온수 세척이 들어가 있는데, 온수 세척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과연 몇 도로 세척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도 공동구매 품목에 준비를 했어요. 가전제품 IT 기기 쪽을 다루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쓰는 부품 온도가 몇 도나 되지? 열화상 카메라를 한번 보고 싶다. TR256i 이 녀석은 따로 충전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 끼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제가 예전에 이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고요. 그리고 같이 제공되는 파우치 열면 USB-C 타입으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본체, 이 정도 길이의 연장 케이블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끼우고 반대쪽은 스마트폰에 끼워서 이렇게 케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제품 뒷면을 보면 마일C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 스펠링 그대로 돋보기 누르고 마일C 검색을 하면 마일C 서멀 들어가서 설치, 열기, 메뉴 허용, 그리고 허용, 허용, 모두 허용. 이렇게 하고 이제는 끼우기만 하면 확인. 네,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버튼들의 자세한 기능은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어차피 쓰는 기능은 녹화, 사진 이 두 개밖에 안 쓰거든요. M40 로봇 청소기의 온수 세척 온도를 봐볼까요? 물걸레 패드 청소 시키고 패드 청소 시작되면 스마트폰 C단자에 끼우면 확인. 잠시 뒤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볼 수가 있고, 이게 사진, 밑에 있는 게 동영상 녹화, 이쪽에 동영상 시간 녹화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가까이 됩니다. 자, 봐볼까요? 온수 세척이 약 42도? 네, 42도 그 정도가 최대 온도로 나오네요. 열풍 건조 온도도 동영상으로 측정을 해보면 물걸레 패드 쪽이 대략 44도 정도까지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바닥에 엑셀 파이프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라면 엑셀 파이프 위치가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그것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이 제공되는 케이블로 좀 길게 사용하고 싶다. 끼우고 열화상 카메라 실행해서 이쪽에 연결해주면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하면 연장선을 사용한 상태에서도 네,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회의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먼지 로봇팔 기능이 달려있는 M40 로봇 청소기를 간단히 사용을 해봤어요. 이미 겔주로 유명한 M30S 모델을 기본 바탕으로 가지고 있고, 기능상으로 보자면 먼지 로봇팔 기능 한 가지 차이인데, 테스트 해보니까 구석에 먼지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11월 11일 날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를 할 건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 담당자분들이 저한테 이 녀석의 금액을 아직 안 알려줬어요. 공동구매 링크와 자세한 금액은 11월 11일 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영상에서 공개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